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르사입니다. 지난주는 이곳에 많은 비가 내린 인상적인 한 주였습니다. 잘 쉬는 만큼 맑아진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휴식과 쉼은 정말 중요하지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자연을 벗삼아 또는 우리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우리는 항상 나중에라는 말로 우리 자신에게는 소홀하게 됩니다. 비운 만큼 채워진다는 논리처럼 우리가 얼마나 잘 비우고 새 곳으로 채우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더 새로워지고 부드러워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비우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다시 채우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항상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불평, 불만만을 늘어놓습니다. 이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볕이 쨍하면 덥다고 짜증을 내고 날이 흐리면 흐린 대로 기분이 가라앉는다며 신경질을 냅니다. 이것도 눈에 거슬리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하루 종일 불만의 목소리로 툴툴 대자면 인생이 재미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해는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도 떠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기분은 해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부터 10까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기분 나쁜 이유는 모든 것을 지나치게 트집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K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현명하게 처리할 줄 압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을 꼼꼼히 분석해서 긍정적인 힘으로 전환시킵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그녀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요즘 일적으로 새로운 동기나 원동력이 필요하지 않았던가? 만약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면 그녀는 스트레스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일종의 자극이자 도전의 과제, 즉 동기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말했습니다. 자연을 지배하고 싶다면 먼저 자연에 순종하라. 물론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감정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조금씩 옅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자연스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늘 향상심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빛나는 열정을 유지하며 매일 긍정적인 감정을 찾고 개발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하며 싸우는 사람은 오히려 그 감정에 더욱 깊이 매몰되면서 갈수록 예민해지다가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립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한바탕 싸운 B는 퇴근한 후에도 화를 가라앉히지 못한 채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화가 나는지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 싶다가도 그 일만 생각하면 다시 분통이 터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동료를 찾아가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에게 편지 2통이 도착했습니다. 한 통은 해외로 휴가를 간 친구가 보내온 예쁜 엽서였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여전히 자신을 따뜻하게 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B는 자기도 모르게 조금 기뻐졌습니다. 나머지 한 통은 교회에 사는 친구가 보내 놀러 오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주말 내내 숲속 오솔길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니
B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외출한 B는 여기저기 상점을 구경하던 중 예전부터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주고 싶었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 역시 그녀를 기쁘게 했습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 B는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모든 일을 놓아버리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에 더 이상 분노가 발붙일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동료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그런 사소한 일로 기분을 망치지 말라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마침내 B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던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B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아닌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자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듯 그녀는 홀가분해졌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비결이자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불쾌한 일을 겪습니다. 일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우울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애써 그 감정을 부정하다가 오히려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런 일이 왜 생겼고 어떻게 발전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신을 우울하게 만든 일이 실은 대수롭지 않고 또한 금방 지나가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절에 새로운 승려가 들어왔습니다. 그해 연말 주지 스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승려는 딱 한마디만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상이 딱딱합니다. 다음 해 연말 이번에도 그는 주지 스님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밥이 적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연말 주지 스님이 부르기도 전에 방에 들이닥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절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주지 스님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에 마귀가 있으면 바른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법.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인생은 아직 현상하지 않은 필름과 같습니다. 현상해 보기 전까지는 그 안에 담긴 사진이 상상만큼 아름다울지 아니면 엉망일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또한 길과 같아서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평탄하든 험난하든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판 삼으며 타인에게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생에서 부정적 감정은 지출, 긍정적인 감정은 수입이라고 합니다. 긍정적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많을 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최고의 수익을 내게 된다고 하죠. 우리의 인생과 삶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항상 시간에 밀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참으로 중요한 우리 삶에 많은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족과의 대화, 보고 싶은 친구들과 차 한잔의 나눔, 그리고 온몸으로 맞이하는 봄 오는 소리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시간을 다스리고 흐르는 시간을 즐기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여유가 더 필요하겠죠.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음 주 이곳에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김인실 대레사였습니다.